나 뇌물 받는 동영상으로 협박당해서 판사 잘리고 여기 온 겁니다. 웬 파트너스 매출에 바짝 따라붙고 있는 법무법인 백스. 거기랑 붙어서 클라이언트를 뺏어온다면요. 이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뭐라고요?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엘리아 씨. 클라이언트 업계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셨던 건 아닌가. 프로보노 6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6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드라마의 제목이 왜 프로보노인지를 제대로 증명한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화 예고는 이 팀 진짜 해체 위기까지 간다는 신호탄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먼저 박진감 넘쳤던 6화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짚어본 후에 7화 예고편을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화의 핵심 사건은 외국인 여성 카야의 이혼 소송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이혼 문제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체류 자격과 생존이 걸린 절박한 재판이죠. 상대 측의 공격 논리는 이렇습니다. 결혼 전에 출산을 했다는 과거를 숨겼다. 그러니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기 결혼이었다. 즉 결혼이 무효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판결이 혼인 무효로 난다면 카야는 곧 F6 비자, 즉 결혼 이민 비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할 자격을 상실해서 즉시 강제 출국을 당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카야는 신문 과정에서 13살 때 산속에서 땔감을 줍다 한 남성에게 납치돼 일주일간 감금당하며 성폭행을 당했고 그 결과 원치 않는 출산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하지만 상대 측 변호사 우명우는 집요하게 그 사실을 걸고 넘어집니다. 원고가 어떤 이유로 출산했는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중대한 사실을 왜 혼인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채 결혼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죠. 이에 강다윗은 출산 전력이 결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점은 맞다. 그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그 상식조차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적 인권 앞에서는 최소한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 라며 이 사건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결혼 후에 또다시 시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혼인 관계를 끝내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다. 라며 변론합니다. 재판이 끝난 뒤 카야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싸워줬다. 그것도 이렇게 먼 나라에서 외국인이. 정말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전합니다. 기쁨은 다윗에게 말하죠. 방금 공익 변호사로 첫 발걸음을 하신 것 같아 축하드린다고요. 질 줄 알면서도 싸움에 나서는 것, 그게 공변이다라며 진심을 전하죠. 어떻게 보면 이 재판은 속물 판사였던 강다윗이 진정한 공익 변호사로 거듭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출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 성폭력 범죄의 피해로 발생한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에게 이를 스스로 고지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합니다. 카야와 프로보노 팀의 의미심장한 승리였죠. 그러나 상대 측 변호사 우명우는 즉시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항소심에선 카야가 납치된 이후 아버지에게 쫓겨나 성폭행을 자행했던 그 남자의 집에서 약 9개월간 머물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카야는 납치된 지 일주일 만에 도망쳤지만 아버지는 어린 딸에게 여자로서의 가치를 잃었다며 다시 그 남자에게 돌아가라고 내쫓았습니다. 결국 카야는 임신한 상태로 다시 도망쳐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던 것이죠. 항소심 재판부는 9개월간의 동거 사실이 인정되고 출산 역시 해당 남성과 동거 생활 중 임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혼인 취소 사유로 판단합니다. 결국 1심 판결은 파기되고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프로보노 팀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지만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자마자 기각됩니다.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기각시킨 것이죠. 다윗은 기각 결정을 내린 대법관이 바로 신중석임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믿었던 유일한 상사, 12억 사과 박스의 음모와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한 그 신중석입니다. 그가 절대 다윗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거죠. 한편 카야의 시아버지 성폭행 사건에도 선고가 내려집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가해자에겐 선처가 내려지고 피해자는 추방을 당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프로보노 팀은 몹시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결국 추방이 결정된 카야를 돕기 위해 프로보노 팀은 미친 듯이 조사하고 고민하며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때 강다윗이 빼든 카드는 망명이었죠. 성폭행한 시아버지는 풀어주고 피해자는 추방하는 나라에서 당장 망명하자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카야의 출국 직전 프로보노 팀은 공항으로 달려가 망명을 신청하고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을 맡은 조강렬 판사가 망명국가로 왜 대한민국을 선택했는지 묻자 강다윗은 가해자를 비호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망명을 신청한 것이라고 답합니다. 다윗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난민 신청자는 그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체류가 가능하고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둔 시점에서 사건이 공론화되면 정부가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실제로 이 재판 덕분에 카야의 사연은 크게 기사화되고 공론화됩니다. 수많은 인권 변호사들이 공동 대리인단으로 합류하기도 하죠.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난민을 자처하며 카야를 지지합니다. 구심 끝에 조강렬 판사는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로 청와대와 법무부는 큰 곤혹에 빠지죠. 법무부의 항소 가능성을 걱정하는 기쁨에게 다윗은 항소는 하겠지만 분명 딜을 걸어올 것이라고 답하죠. 그리고 얼마 후 정말로 다윗의 예상처럼 법무부 관계자가 프로보노 팀을 찾아옵니다. 소를 취하해주면 카야 씨의 체류와 취업, 정착 문제를 모두 해결하겠다고 제안하죠. 결국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재판에는 졌지만 사건에는 이긴 셈이 된 거죠. 카야를 짓누르던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었으니까요. 한편 법무법인 오웬 파트너스의 설립자이자 고문인 오 규장은 딸 오정인 대표를 불러 프로보노 팀의 해체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박기쁨 변호사가 강다윗의 12억 사과박스 뇌물 사건과 관련해 뭔가를 알아낸 것 같은데 그 진실이 무엇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건강검진 때 다윗이 마취에서 깨어나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사건의 해답을 찾은 것 같은데 어쩌면 마취주에 취한 상태로 사과박스를 받았으니 무죄라는 뜻인 걸까요? 다음 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의 7화 예고편 분석으로 들어가 보죠. 6화가 가슴 뭉클한 휴먼 드라마였다면 7화부터는 장르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기업 경쟁물로요. 난 뇌물 받는 동영상으로 협박당해서 판사 잘리고 여기 온 겁니다. 예고편에서 살펴보아야 할 포인트는 3가지 정도인 듯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돌아온 악몽, 12억 사과박스 뇌물 동영상입니다. 예고편의 첫 대사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다윗이 난 뇌물 받는 동영상으로 협박당해서 판사 잘리고 여기 온 겁니다. 라고 말하죠. 이건 다윗을 몰락시켰던 그 조작된 영상이 다시금 그를 조여오고 있다는 뜻인 듯 합니다. 강 변호사님 뭐 두 번째 포인트는 새로운 빌런의 등장이죠. 바로 오웬 파트너스의 설립자이자 실질적 권력인 오규장 변호사입니다. 그는 프로보노 팀을 해체할 생각입니다. 돈 버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에 프로보노 팀의 팀장 강다윗은 보란듯이 자신들의 실력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오웬 파트너스 매출에 바짝 따라붙고 있는 법무법인 백승, 거기랑 붙어서 클라이언트를 뺏어온다면요. 매출이 바짝 따라붙고 있는 법무법인 백승을 이겨서 클라이언트를 뺏어오겠다는 것이었죠. 마치 모른 미팅 예정인 건이 한 건 있으니까 한번 잘해봐. 세 번째 포인트는 공익과 생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첫 미팅 때 박살났다며? 박살까지는 아니고. 이번엔 EK엔터에서 할 거예요. 백승하고 경쟁 PT? 프로보노 팀은 법무법인 백승과 치열한 경쟁 PT까지 해가면서 인기 가수 엘리야 사건을 따내려 합니다.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엘리아 씨. 이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뭐라고요? 예고편 영상을 보면 사이버 십자군이라는 유튜버가 엘리야를 굉장히 악의적으로 공개에 저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리는 영상마다 엘리야에 대한 적의가 가득하죠. 몇 가지 제목만 살펴보아도 섬뜩하게 짝이 없습니다. 엘땡땡 인성 폭로, 스태프 증언에 모두 충격. 유명 여 아이돌 성형 논란, 사실일까? 충격, 국민 여동생 엘리야의 실체. 여러분 이거 느낌 오시나요? 6화의 카야는 과거의 숨겨진 흔적 때문에 고통받았고 7화의 엘리야는 악의적인 디지털 영상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강다윈 역시 조작된 뇌물 영상의 피해자죠. 즉 7화의 핵심 테마는 보이는 것과 진실의 괴리입니다. 강다윗이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엘리야 씨 라고 말하며 경쟁 PT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다윗은 엘리야의 사건에서 자신의 과거를 겹쳐보게 될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업계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셨던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백승 로펌이 법적인 논리로만 접근할 때 다윗은 엘리야의 무너진 멘탈과 대중적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감성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우지 않을까 싶네요. 정리하자면 7화는 그동안 오합지졸 같았던 프로보노 팀원들이 경쟁 PT라는 목표 아래 똘똘 뭉쳐서 거대 로펌에 한 방 먹이는 사이다 전개가 예상됩니다. 특히 문유석 작가님 특유의 리얼리즘이 연예계 비즈니스와 만났을 때 어떤 풍자를 보여줄지도 기대되네요. 여러분은 강다윗이 뇌물 영상 협박을 어떻게 이겨낼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새로운 의뢰인 엘리야는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7화 본방송 보고 나서 더욱 예리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란 무비였습니다.